중대재해처벌법, 그냥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와 법적 의무의 미이행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그 처벌이 갈라지죠.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진행된 15건의 경우 모두 법적 의무사항 중 어떠한 조항의 의무를 미이행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대 시행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탈출 넘버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50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든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15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탈출 넘버원에서는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이행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또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체계 구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법적 의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중대재해가 위험의 방치와 규정 미준수의 묵인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방치와 묵인은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관리 시스템의 미비, 조직 구조상의 결함에 기인하게 되죠. 이 항목들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7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도급 병력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으로 구성되고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각각 참여를 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위험요인 파악의 단계입니다.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재해 및 아차 사고를 조사하고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유해 인자를 파악하고 위험 장소 및 작업 형태별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입니다. 앞서 확인되었던 위험 요인별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별 제거 대책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입니다.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이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조치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훈련해서 당연히 숙련을 시켜야 하겠죠. 다음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을 하고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즉 본사뿐만이 아니라 도급용역 위탁사에서 나온 사람들까지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입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첫걸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의무사항과 사례 판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룰 예정인데요. 제가 새로 만든 채널이라서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구독해 두시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중처법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